지구상에 떠다니는 전투기 가운데 스텔스 기능이 가장 뛰어난 기종은 무엇일까? 스텔스 전투기끼리 공중에서 조우할 경우 얼마나 가까이 와야 레이더로 확인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답은 미 공군의 F-21 랩터다. 랩터는 현존하는 최고의 스텔스 전투기다. 랩터는 다른 어떤 전투기보다 레이더 상에서 작게 나타난다. 그런 만큼 공중에서 다른 전투기와 만나면 먼저 보고 먼저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랩터와 만난 적 전투기는 랩터의 존재를 알지도 못한 채 랩터가 발사한 공대공 미사일에 맞아 격추될 수밖에 없다. 국방기술품질원에서 발행하는 국방과학기술정보 최근호 제61호에 게재된 항공기의 스텔스 성능 척도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해본다. 사실 스텔스 전투기라고 하지만 레이더에 전혀 포착되지 않는 것은 없다. 아무리 완벽한 스텔스 전투기라도 레이더에 가까이 가면 레이더 스코프에 그 정체가 나타난다. 또 저공으로 내려오면 인간의 눈에도 보이고 엔진 소리도 들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공중으로 높이 올라가면 사정은 달라진다. 멀리 떨어진 전투기를 사람의 눈으로는 확인 불가능하다. 소리는 당연히 들리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전투기 앞부분에 장착된 레이더로 수십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다른 항공기나 전투기를 탐지하는 것이다. 전투기 또는 항공기를 스텔스로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는 레이더파를 최소한으로 반사시키는 기체를 만드는 것이다. 즉, 피탐 면적 RCS 레이더 크로스 섹션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둘째는 전투기 엔진 등에서 나오는 별이 최소한으로 발산되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스텔스기의 RCS 기준은 1제곱미터/다. 레이더에 반사돼 나타난 전투기 기체가 1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스텔스 항공기라고 한다. 사람의 피탐 면적도 1세제곱미터다. 스텔스 기능은 5세대 전투기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기도 하다. 현존하는 5세대 전투기로 보면 러시아의 T-50 핵화 전투기가 0.1에서 1세제곱미터다. 일반적으로 순항 미사일의 RCS는 0.1에서 0.2세제곱미터다. 미 공군의 스텔스 폭격기 F-117의 RCS는 0.01에서 0.001세제곱미터로 레이더 상에서 작은 새의 크기로 나타난다. 2019년부터 한국 공군에 도입될 F-35는 골프공 크기인 0.0013세제곱미터다. 미 공군의 최신 예비 F-21 랩터는 구슬 크기인 0.0002세제곱미터로 보인다. 일반 전투기 가운데 RCS가 가장 작게 나타나는 기종은 미 해군 및 해병대의 FA-18이 F-스파운넷으로 0.66에서 1.26세제곱미터다. 아슬아슬하게 스텔스기 기준을 벗어난다. 러시아의 수-35와 프랑스 다소사의 라팔은 1에서 3세제곱미터로 슈퍼호넷보다 스텔스 기능이 떨어진다. 이들은 모두 4.5세대 전투기들이다. 스텔스 전투기로 분류는 되지 못하지만 나름 스텔스 기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4세대 이하 전투기로는 한국 공군도 보유하고 있는 F-15 전투기는 RCS가 10세제곱미터로 비교적 크다. 러시아의 수-27의 RCS는 수-35의 5에서 6배 정도 크게 나타나는데 RCS가 10에서 15세제곱미터다. 토네이도 전투기도 수-27과 유사한 수준이다. 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6은 F-15에 비해 소형이어서 RCS가 대략 1에서 3세제곱미터이다. F-16C부터 스텔스 기능이 적용되기 시작해
RCS가 더 작아졌다. FA-18 역시 초기에는 RCS가 10세제곱미터였으나 후기 모델은 1세제곱미터 내외로 줄어들었다. 전투기의 RCS는 전투기의 생존성에 결정적인 기능을 한다. 공중에서 수-35 조종사 입장에서 보면 레이더를 최대 출력으로 가동했을 때 F-22는 36km에 근접해야 레이더상에 나타난다. 하지만 F-21에서 보면 수-35는 300에서 400km 밖에서부터 볼 수 있다. 물론 전투기의 레이더 탐지 능력이 300km가 넘지는 않기 때문에 F-22의 레이더가 탐지할 수 있는 최대 거리에서부터 수-35를 볼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F-22가 신형 공대공 미사일인 AIM-120D를 장착하고 있었다면 160km 밖에서 수-35를 격추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서울 상공에 떠있는 F-22가 평양 부근에서 비행 중인 수-35를 격추한다는 것이다. 수-35 조종사는 영문도 모른 채 AIM-120D를 맞아 격추된다는 얘기다. 또한 수-35의 레이더에는 F-35는 58km에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FA-18이 F나 F-16, 타이푼 등은 수-35와 서로 비슷한 거리 300에서 400km에서 탐지된다. 이때는 멀리 보는 레이더를 장착한 전투기가 먼저 볼 수 있다. F-15와 수-27, 토네이도 등도 이보다 더 먼 곳부터 레이더에 잡힌다. F-22와 F-35는 스텔스라는 점에서 지상 공격에도 유리하다. 러시아의 최신 대공 미사일 체계인 S-400의 레이더로 보면 F-22는 21km에서 F-35는 34km에서 탐지할 수 있다. 따라서 F-22나 F-35는 S-400 대공 미사일의 레이더에 탐지되기 전 거리까지 다가가서 사거리 72km인 정밀 유도혈관 폭탄 SDBE, GBU-53으로 간단하게 S-400 기지를 파괴할 수 있다. SDBE 정확도는 원공산 오차 CEP가 1세제곱미터로 표적에 거의 적중한다.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F-22와 F-35가 북한 상공을 고공으로 침투한 뒤 북한의 핵심 대공망인 SA-2와 SA-5를 쉽게 파괴할 수 있다. 이어 나머지 작은 대공망을 공략하면서 주요 전략기지를 제거할 수 있다. 2. 북한군 레이더 시스템, 한국군 스텔스 전투기 탐지 불가능할까? 지구상에 떠다니는 전투기 가운데 스텔스 기능이 가장 뛰어난 기종은 무엇일까? 스텔스 전투기끼리 공중에서 조우할 경우 얼마나 가까이 와야 레이더로 확인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답은 미 공군의 F-22 랩터다. 랩터는 현존하는 최고의 스텔스 전투기다. 랩터는 다른 어떤 전투기보다 레이더 상에서 작게 나타난다. 그런 만큼 공중에서 다른 전투기와 만나면 먼저 보고 먼저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랩터와 만난 적 전투기는 랩터의 존재를 알지도 못한 채 랩터가 발사한 공대공 미사일에 맞아 일방적으로 격추될 수밖에 없는 신세다. 국방기술 품질원에서 발행하는 국방과학기술정보 최근호 제61호에 게재된 항공기의 스텔스 성능 척도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AESA 레이더 능동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 사실 스텔스 전투기라고 하지만 레이더에 전혀 포착되지 않는 것은 없다.
아무리 완벽한 스텔스 전투기라도 공중에서 레이더에 가까이 접근하게 되면 레이더 스코프에 그 정체가 서서히 나타나게 된다. 또 저공으로 내려오면 인간의 눈에도 보이고 엔진 소리도 들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공중으로 높이 올라가면 사정은 달라진다. 멀리 떨어진 전투기를 사람의 눈으로는 절대 확인이 불가능하다. 소리는 당연히 들리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전투기 앞부분에 장착된 레이더로 수십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다른 항공기나 전투기를 탐지하는 것이다. 그렇게 탐지 능력이 뛰어난 전투기 장착용 레이더가 바로 AESA 레이더 능동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이다. AESA 레이더는 기존 전투기 장착용 기계식 레이더보다 속도가 빠르고 탐지 범위가 넓은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기계식 레이더와 성능에서 차이가 있는 AESA 레이더는 F-15K처럼 고성능 전투기와 스텔스 전투기에만 장착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전투기 또는 항공기를 스텔스로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는 레이더파를 최소한으로 반사시키는 기체를 만드는 것이다. 즉 피탐 면적 RCS 레이더 크로스 섹션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둘째는 전투기 엔진 등에서 나오는 열이 최소한으로 발산되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수-35가 탐지할 수 있는 거리를 보여준다. 스텔스기의 RCS 기준은 1제곱미터다. 레이더에 반사돼 나타난 전투기 기체가 1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스텔스 항공기라고 한다. 사람의 피탐 면적도 1세제곱미터다. 스텔스 기능은 5세대 전투기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기도 하다. 현존하는 5세대 전투기로 보면 러시아의 T-50 핵파 전투기가 0.1에서 1세제곱미터다. 일반적으로 순항 미사일의 RCS는 0.1에서 0.2세제곱미터다. 미 공군의 스텔스 폭격기 F-117의 RCS는 0.01에서 0.001세제곱미터로 레이더 상에서 작은 새의 크기로 나타난다. 2019년부터 한국 공군에 도입될 F-35는 골프공 크기인 0.0013세제곱미터다. 미 공군의 최신 예기 F-21 랩터는 구슬 크기인 0.0002세제곱미터로 보인다. 일반 전투기 가운데 RCS가 가장 작게 나타나는 기종은 미 해군 및 해병대의 FA-18이 F-스파운넷으로 0.66에서 1.26세제곱미터다. 아슬아슬하게 스텔스기 기준을 벗어난다. 러시아의 수-35와 프랑스 다소사의 라팔은 1에서 3세제곱미터로 슈퍼호넷보다 스텔스 기능이 떨어진다. 이들은 모두 4.5세대 전투기들이다. 스텔스 전투기로 분류는 되지 못하지만 나름 스텔스 기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4세대 이하 전투기로는 한국 공군도 보유하고 있는 F-15 전투기는 RCS가 10세제곱미터로 비교적 크다. 러시아의 수-27의 RCS는 수-35의 5에서 6배 정도 크게 나타나는데 RCS가 10에서 15세제곱미터다. 토네이도 전투기도 수-27과 유사한 수준이다. 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6은 F-15에 비해 소형이어서 RCS가 대략 1에서 3세제곱미터이다. F-16C부터 스텔스 기능이 적용되기 시작해 RCS가 더 작아졌다. FA-18 역시 초기에는 RCS가 10세제곱미터였으나 후기 모델은 1세제곱미터 내외로 줄어들었다. 전투기의 RCS는 전투기의 생존성에 결정적인 기능을 한다. 공중에서 수-35 조종사 입장에서 보면 레이더를 최대 출력으로 가동했을 때 F-22는 36km에 근접해야 레이더상에 나타난다. 하지만 F-22에서 보면 수-35는 300에서 400km 밖에서부터 볼 수 있다.
물론 전투기의 레이더 탐지 능력이 300km가 넘지는 않기 때문에 F-22의 레이더가 탐지할 수 있는 최대 거리에서부터 수-35를 볼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F-22가 신형 공대공 미사일인 AIM-120D를 장착하고 있었다면 160km 밖에서 수-35를 격추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서울 상공에 떠있는 F-22가 평양 부근에서 비행 중인 수-35를 격추한다는 것이다. 수-35 조종사는 영문도 모른 채 AIM-120D를 맞아 격추된다는 얘기다. 또한 수-35의 레이더에는 F-35는 58km에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F-A-18이 F-16, 타이푼 등은 수-35와 서로 비슷한 거리 300에서 400km에서 탐지된다. 이때는 멀리 보는 레이더를 장착한 전투기가 먼저 볼 수 있다. F-15와 Su-27, 토네이도 등도 이보다 더 먼 곳부터 레이더에 잡힌다. S-400의 사격관제 레이더가 탐지할 수 있는 거리를 보여준다. F-22와 F-35는 스텔스라는 점에서 지상 공격에도 유리하다. 러시아의 최신 대공미사일 체계인 S-400의 레이더로 보면 F-22는 21km에서 F-35는 34km에서 탐지할 수 있다. 따라서 F-22나 F-35는 S-400 대공미사일의 레이더에 탐지되기 전 거리까지 다가가서 사거리 72km인 정밀 유도활강 폭탄 SDB-2, GBU-53으로 간단하게 S-400 기지를 파괴할 수 있다. 전투기 조종석의 최첨단 레이더 시스템 SDB-2 정확도는 원공산 오차 CEP가 1세제곱미터로 표적에 거의 적중한다.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F-22와 F-35가 북한 상공을 고공으로 침투한 뒤 북한의 핵심 대공망인 SA-2와 SA-5를 쉽게 파괴할 수 있다. 이어 나머지 작은 대공망을 공략하면서 주요 전략기지를 제거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북한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투기로는 한국 공군이 도입하게 될 F-35를 탐지하기란 무척 어렵고 북한 방공망 레이더나 대공 시스템으로도 절대 탐지하기 어렵다.